자, 이제 위법 성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37페이지 펼쳐주시고요. 자, 위법 성능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 자, 1번. 자, 1번은 요게 정당방위 첫판 때 했던 건데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일단 이 사람이 이제 A한테 침해라고 했을 때 그 A에 대한 침해가 기소가 됐다 하더라도 이게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기소 상태는 계속되고 있으면서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라면은 이 기소가 된 이후에도 범죄 종료 전에 A가 정당방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9판례였습니다. 최신 판례. 그래서 1번. 1년 된 연속된 행위로 인하여 침해가 기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단 중단된 것처럼 보여도 추가 침해가 계속될 사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자, 종료되지 않았다면 기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침해 현재성 인정되기 때문에 정당방위할 수 있습니다. 종료되기 전까지. 그래서 침해가 종료되기 전까지 정당방위할 수 있어요. 자, 다음 2번 지문. 자, 갑이 A를 살해하기 위해 총을 쐈는데 알고 보니 살해하기 위해서 조종하고 있었다. 그러면 살해하려고 욱하는 마음으로, 나쁜 마음으로 했는데 정당방위여서 우연하게 정당방위가 된 거죠. 우연방위 살해입니다. 자,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정당원서가 필요하다. 자, 주관적 정당원서가 필요하다 이런 견해에 따르면 지금 주관적으로 정당화가 되어야 정당방위가 되는데 주관적으로 정당하지 않잖아요. 지금 욱하고 나쁜 마음을 했잖아요. 그럼 위법성이 조각될 수가 없겠죠.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관적 정당원서가 필요하다는 견해는 이제 심파 행위반 같이 이론론이 있고 현대학파 행반 결반 두 개 다 필요한 견해가 있죠. 근데 둘 다 위법성 조각되지 않고 다만 심파에 따르면 기수범으로 처벌되고요. 현대학파에 따르면 이제 불능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둘 다 위법성 인정되죠. 그러니까 조각된 틀었습니다. 자, 3번. 자,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군인, 경찰, 소방관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될 범위 내에서 긴급 피난을 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감수해야 될 범위를 넘는 위난에 대해서는 긴급 피난을 할 수 있어요.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4번. 자, 무고죄는 이제 국가적 법익을 보호 법익으로 하고 있죠. 이게 1차적 주된 법익. 자, 개인 보호는 2차적 법익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적 법익이 더 주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개인의 승낙이 있어도 제가 성립이 됩니다. 요소성 조각되지 않습니다. 틀렸네요. 29번입니다. 자, 4번 질문. 피해자 승낙은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는데 사후 승낙은 요소성 조각이 안 되죠. 행위 당시나 행위 전에 승낙이 있어야만 됩니다. 사후 승낙 틀렸고요. 자, 30번. 자, 1번. 자, 방위 행위가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 중요한 게 이제 이 방위 행위가 초과하는 경우는 이제 21조 2항의 과잉방위예요. 과잉방위가 되기 때문에 임의적 형벌의 감면 사유가 됩니다. 자, 그런데 야간 기타 불안 상황에서 이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인한 때 이때는 이제 뭐가 돼요? 21조 3항이 적용되면서 감경 면제가 아니고 벌하지 아니한다. 왜 벌하지 않는 겁니까? 기대 가능성이 없어서 책임이 조각되니까 벌하지 아니한다, 무죄가 된다가 되는 거죠.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요 21조 3항이 적용되려면 처음에 방위 행위가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앞에 이제 무슨 말이 들어가면 안 돼요? 오상방위라던가 우연방위라던가 이런 거 들어가면 틀린 말 됩니다. 오상방위, 우연방위는 정당방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21조 2항도 적용되지 않고 3항도 적용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상, 우연이란 말이 방위 앞에 있는지 꼭 확인해야 됩니다. 자, 이런 점들이 이제 이 지문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최근에 조문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31번. 자, 4번. 자, 4번은 쉽죠. 정당방위는 이제 수비적 방어도 되고 보호방위, 적극적 반격, 공격적 방위도 다 포함됩니다. 네, 틀었습니다. 자, 32번. 자, 4번 질문. 자, 활흥을 뜯고 나온 게 적용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자국인 인정한 판례 없어요. 자, 33번. 자, 1번 질문. 자, 정당행위를 판단할 이건 최신 판례고 되게 중요한 판결이죠, 이거는. 그래서 정당의 요건이 그 정상균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당의 요건이 정상균 보. 근데 이제 목적의 정당성이나 이제 행위 상당성, 수단 상당성 이거는 행위의 정당성 요소고요. 행위가 정당한 요소가 되고 법의 균형성은 결과의 정당성 요소가 되는 거죠. 바꿔 쓰면 틀린 말 돼요. 또 하나 긴급성과 보충성은 이게 독립된 요건이 아니고 그냥 고려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고려만 하면 됩니다. 이거 틀렸지. 독립된 요건이 아니라 단순 고려 대상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긴급성, 보충성이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된다고요. 꼭 필요가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긴급성과 보충성을 고려할 때 고려서로 참각을 해야 되고 이를 너무 독립된 요건으로 요구할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맞는 질문.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죠. 최신 판례. 자, 다음에 이제 3번. 자, 회사이익을 빼돌린 생각으로 하고 있었다. 허용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죠. 틀렸습니다. 자, 34번입니다. 자, 1번. 자, 현행범 체포가 있습니다. 이제 사인의 현행범 체포는 이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이게 그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한계를 벗어나고 있다면, 한계를 초과하고 있다면, 그 법령에 따른 정당행위가 될 수 없다. 맞죠?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이게 뭐 소극적인가 적극적인가 이거로 따지지 않습니다. 자, 소극적인가 적극적인가로 따지는 거는 정당 방위예요. 정당 방위. 그래서 이건 이제 뭡니까? 정당 행위의 일반적 요건에 따라서 그 따져줘야 되는 거예요. 정당 일반 요건이 뭐예요? 그게 아까 방금 봤던 정상균긴보예요. 요거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 틀었죠? 자, 35번입니다. 자, 2번 질문. 자, 이번 질문도 최신 판례 때 했던 건데 그대로 나왔어요. 자, 가정에서 남편이 부인을 때리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임시 보호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이제 그걸 어기고 피해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은 이거 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피해자가 승낙을 했다 하더라도 정당행위가 아니에요. 범죄가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남편이 처를 때릴 때 처가 나중에 이제 보복이 두려워서 허락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당행위가 될 수 없답니다. 맞다. 승낙이 있어도 죄가 된다.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신문 기자가 이제 정당히 할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취재 요구, 광고 요청, 그리고 여론조사 요청. 이 세 개는 죄가 되지 않죠. 정당히가 된다 해야 돼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 해야 됩니다. 틀렸네요. 취재, 광고, 여론 세 개는 무죄다. 자, 36번. 자, 1번. 자, 정당히가 인정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이거 문자 발송 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아무리 채권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수단이 불법하죠. 철거 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트랙터를 세워두거나 철책 펜스를 둔 거 교통방해죄가 돼요. 다만 이제 제가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요 4번이 이게 최신 판례예요. 저기 최신 판례인데. 자, 학교법인 이사장, 전 이사장이 금품수 구속이 되었다가 갈등을 빚고 있었는데 그 총학생 간부가 이제 그 총장과 대화를 위해서 꾸준히 요구했는데 얘가 말을 안 들어요.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방도가 없다는 판단 아래 면담을 시도하다가 이제 회의실 총장 사퇴 오가면서 그 실랑이가 이제 벌어진 거예요. 자, 이럴 때 이제 뭐라 봤냐면 정당히가 되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거예요. 아시겠죠? 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 요 판례에서 이제 아까 그걸 말했던 거예요. 이거 긴급성과 보충성은 독립 요건이 아니라 고려 요소로 참작하면 된다. 그래서 긴급성과 보충성이 없어도 정당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게 이 사실관계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네가 총무형 사퇴를 요구하는데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의 균형성은 인정되지만 긴급성과 보충성이 없다. 그래도 정당히가 되느냐? 된다 이거지. 이 사건이, 그죠? 이 사건이 그 판례의 사실관계입니다. 자, 이것도 설명 다 했던 셰프한테 했던 건데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책임 능력. 책임 조각되지 않는 것은 자 14살 되지 않으면 책임 무능력 형사 미성년자죠. 근데 이거 14세를 이제 13세 미만으로 고쳐서 출제가 된 경우가 있어요. 13세 미만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객체의 나이예요. 그래서 13세가 아니고 14세입니다. 그리고 자 심신상실자죠. 심신상실자는 여기가 없거나요. 우와, 없거나. 그래서 없고 이건 이제 틀린 거예요. 없고 없거나가 맞습니다. 그다음 이제 이거는 청각 그 발음 장애를 말하죠. 그래서 듣거나 말하는데 하나의 장애만 있으면 안 됩니다. 둘 다 모두 장애가 있어야 청각어는 장애인으로 응이 되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뭐 청각 장애인 하더라도 책임이 인정되잖아요. 책임 인정되니까 역시 틀린 말이네.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장애가 있으면 완벽한 책임 능력자가 되는 거고 듣거나 말하는 거 둘 다 장애가 있어도 그럼 한정 책임 능력자란 말이에요. 둘 다 책임력이 있긴 있단 말이에요. 책임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각 그 발음 장애인 같은 경우도 책임 인정되면서 형벌의 필요적 감경이죠. 필요적 감경을 할 뿐이지 책임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뭐 이래저래 다 틀렸습니다. 자, 38번입니다. 자, 사례 문제. 자, 이거 원자행이네. 원자행. 자, 원자행은 이제 뭐로 풀면 돼요? 그 실행착수식에 대해서 부 좀 위에다 쓸까? 이제 부, 실한, 정형, 외과에서 원장과 간호사가 동일한 책임을 진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그랬죠? 자, 불가분자 관련성설, 실행시설은 정형성에 잘 맞고 동일성 안 맞고요. 그 다음에 그 원인 행위 시설 간접 정보 유사설은 동시 존재 원칙에 잘 맞지만 정형성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동시 원칙에 잘 맞기 때문에 일치설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풀면 돼요. 자, 그럼 1번. 자, 사례 1에서 실행 착수 시기를 심신미약 상태 사례 행위로 본다는 견해. 사례 행위에 착수가 있다는 견해. 실행 행위 시설이죠. 위에 거죠. 위에 거. 그래서 정형성의 원칙은 잘 맞지만 동시 원칙은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시의 존재 원칙을 잘 고수하고 있다. 틀렸죠? 자, 2번. 착수 시기를 원인 행위시로 본다는 견해에 따르면 아래 거죠. 아래 거. 원장 간호사 동일한 책임. 그래서 동시 원칙은 잘 맞는데 정형성은 무시하고 있다. 맞네요. 자, 3번. 사례 2에서 2는 1과 달리 그 배제가 된다. 지금 보면은 여기 그 1번이 사례를 마음 먹었으니까 이게 고의 원자행위고요. 자, 얘가 이제 위험성 얘기는 했음에도 만취 상태 운전했으니까 과실 원자행위 됩니다. 그럼 이제 과실 원자행은 고의범과 달리 배제가 된다. 틀렸죠? 그래서 고의범, 과실범 둘 다 제 사망의 원자행 적용됩니다. 틀렸고요. 자, 4번. 사례 3에서 사례하고 이제 미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문 감정인이 심신미약 상태 인정 소견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자, 법관이 구속되지 않죠. 구속되지 않고 법원은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39번. 자, 자기가 조리에 어긋난다는 인식이 있으면 위법성 인식이 있는 거죠. 그래도 조리에 어긋난다. 조리가 상식, 위법. 어긋난다가 위반. 그래서 위법하다는 인식이 있는 거로 볼 수 있다 해야죠. 그래서 이제 위법성 인식이 조리에 위반된다는 인식으로 충분하고 이제 법 규정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죠. 그죠? 조리에 위반된다는 인식으로 충분하다 이겁니다. 자, 그 판례였고요. 자, 40번. 자, 4번. 자, 유전착 사례가 오산방위 사례죠. 그래서 이제 유전착을 법률의 척으로 보는 거는 그 제한적 책임설이 아니라 뭐예요? 엄격 책임설입니다. 엄격 책임, 심파, 엄격 책임설 해야 돼. 틀렸습니다. 자, 41번.
자, 법률의 최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은 이건 이제 두 문자 있잖아요. 두 문자. 그래서 공직선거의장이 저기 두 문자 있죠. 두 문자로 풀면 됩니다. 이건 뭐 두 문자로 풀면 되니까 이건 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1, 42 다 생략하고 43번 바로 가겠습니다. 그 두 문자 꼭 외우셔야 돼요. 두 문자 외우면 맞히니까. 자, 43번에 1번. 자, 고의설은 위법성 요소를 고의한 요소로 본다. 그래서 고의설이에요. 책임설은 위법성을 고의 요소는 별개 책임 요소로 본다. 맞습니다. 그래서 책임설입니다. 자, 2번. 자, 제한적 고의설은 위법성 인식의 가능성만으로 고의를 인정합니다. 이게 제한적 고의설이죠. 이거 설명을 좀 해야 되나? 그래서 뭐 자세한 거 생각하고 이제 해당된 것만 설명할게요. 자, 이제 엄격 고의설이라는 거는 위법성이 현실적 인식이 있어야만 고의가 인정돼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제한적 고의설은 뭡니까? 제한적 고의설은 더 폭넓게 현실적 인식뿐만 아니라 위법성 인식 가능성만 있어도 고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예요. 그래서 제한적 고의설은 이제 가능성만으로도 고의가 인정된다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엄격 고의설은 가능성만 갖고 안 되고 현실적 인식이 있을 때만 고의가 인정된다는 게 딱 맞네요. 말 그대로 써 있네요. 자, 3번 질문. 엄격 책임설은 이제 그 위전착도 위법성의 착오, 금지착오로 보죠. 그리고 제한적 책임설은 이제 현대학파 견해인데 위법성 착오와 다르게 취급한다고 본다. 맞습니다. 맞고요. 그다음 4번 질문. 자, 위전착의에서 소극적 표시론에 따르면 고의가 조각된다. 맞죠? 근데 제한적 책임설에 따르면 틀렸죠? 자, 책임설은 뭐예요? 책임이 조각된다는 견해입니다. 책임이 조각된다는 견해라고. 근데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돼? 틀렸지. 책임이 조각된다 그래야지. 틀렸습니다. 자, 44번. 자, 이제 위전착 사례가 나왔는데 그 위전착 사례 이제 학설도 쫙 이제 그거 다 정리 이제 하시면 되겠고. 일단 여기서 오인하고 주관적 의사는 좋았다. 근데 결과는 상해가 나왔기 때문에 그 나빴다. 그죠? 상해 고의로 이제 상해 결과 나왔으니 결과는 나빴다. 오상방입니다. 오상방이 위전착 사례가 됩니다. 자, 유추 적용 제한 책임설에 따르면 유추 적용설이니까 구성요건 어철 유추 적용한다. 맞죠? 그 다음에 엄격 책임설에 의하면 이제 금지처럼 똑같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책임이 조각되지 않고 고의범위 성립하죠. 네, 틀렸습니다. 자, 3번.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이 다우설인데 얘는 뭐라고 그래요?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죠. 조각되지 않습니다. 책임설이니까 뭐가 조각돼요? 책임이 조각돼야지. 그래서 책임이 조각돼야 되니까 책임 고의가 조각돼요. 어떻게 돼요? 과실범으로 처벌된다 해야죠. 그래서 과실치상죄로 처벌이 됩니다. 자, 4번. 자, 소극적 표시론에 따르면 소극적 표시론은 구성요건이 조각된다는 견해예요. 고의설은 고의가 조각된다는 견해고 책임설은 책임이 조각된다는 견해고 구성요건 표시론은 구성요건이 조각된다는 견해예요. 다. 그러니까 책임 조각된 틀렸지. 구성요건이 조각돼야지. 그죠? 틀렸습니다. 그 학설 이름에 답이 다 써 있어요. 그죠? 자, 45번.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재판 때 했던 거예요. 최신 판례 때 했던 건데 이게 오상 정당행위 사례입니다. 위전착 사례예요. 그래서 복싱클럽에 찾아 항의를 했는데 몸싸움을 벌이고 특정 물건 움켜쥐자 얘가 흉기를 꺼낸다고 오인을 한 거예요. 오인을 했는데 상처를 입혔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흉기가 아니라 이제 녹음기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녹음기로 밝혀졌다 하면서 이제 오상 정당행위 사례입니다. 위전착 사례입니다. 그래서 엄격 고의설에 따르면 고의설은 뭐가 조각된다고요? 고의가 조각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제한적 고의설은 뭐였습니까? 가능성만으로도 고의가 있다 이거죠. 가능성만으로도 고의가 있다. 파전이고 가능성만으로 고의가 있다 이제 그런 견해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흉기가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었대. 그죠? 알 수 있는 가능성을 인식을 했단 말이에요. 가능성 인식을 했죠.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위법하다는 생각을 못했을지 몰라도 위법하다는 걸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돼요? 고의범죄입니다. 가능성만으로도 고의가 인정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의 상해죄가 성립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이 제한적 고의서는 이번에 처음 나온 거예요. 우리 시험 출제 처음 나온 겁니다. 꼭 주의해서 보시고요. 자, 엄격 책임설에 따르면 이제 상해죄 아니라니까. 책임설은 뭐가 조각된다고? 책임이 조각된다니까. 책임이 조각됩니다. 자, 근데 이 사건은 이제 엄격 책임설에 따르면 이제 이것도 금지착오랑 똑같이 보기 때문에 이제 16조가 적용되는데요. 이제 16조에서 이제 정당한 이유가 있다, 없다로 구별합니다. 그래서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책임이 조각돼서 무죄가 되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책임이 인정되니까 고의범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위법하다는 거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러죠? 그럼 이런 착오에 실수가 있단 말이에요. 실수가. 자, 실수가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너가 실수가 있었다. 넌 정당하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고의범으로 처벌돼요. 상해죄 고의범으로 처벌됩니다. 조각된 걸 고의범으로 처벌된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틀었습니다. 자, 4번. 자, 다우설인 법역과 전적 책임설에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책임이 조각되는 견해죠. 그래서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지만 책임이 조각되니까 책임 고의가 조각돼서 과실범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4번이 맞네요. 자, 기단성 들어가겠습니다. 기단성 46번. 자, 정당한 사유가 뭐예요? 구성요건에 해당성 조각 사유죠? 틀렸고요. 자, D번. 자, 형법 12조에 보면은 자기, 친족, 생명, 신체, 재산 틀렸죠? 예, 틀렸습니다. 자, 리얼번. 자, 기대 가능성이 비난 가능성을 말하는 건데 기대할 가능성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에 누구? 평균인을 두고 행위자가 아니라 평균인을 두고 누구 관점에서? 평균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되죠. 두 군데나 다 틀렸네요. 틀렸습니다. 자, 미술론 들어갑니다. 47번에 2번. 자, 이제 업무상 배임죄에서 이제 고의범의 인식인데 구성 요건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상 배임죄 요건이 뭐예요? 자, 타인, 남의 일을 하는 사람이 배임을 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보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게 구성 요건이죠. 이걸 다 인식해야 돼요. 이걸 다 인식하면 됩니다. 그래서 임무를 위반하여 배임하고 있다는 점 인식해야지. 구성 요건이니까. 그리고 손해가 나온다는 점도 인식해야지. 왜 인식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 틀렸지. 구성 요건 다 인식해야 됩니다. 타인 사무라는 점, 배임한다는 점, 이익을 먹는다는 점, 손해가 있다는 점 다 인식해야 돼요. 인식할 필요가 없다? 틀렸습니다. 자, 48번입니다. 자, 기업번. 자, 1차 매수인에게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으면 이제 배임죄 주체가 되는 거고요. 2차 매수인에게서 계약금만 받은 거 안 되죠? 중도금까지 받아야 됩니다. 계약금 받은 건 실행착수가 부정됩니다. X. 자, 리얼번. 자, 무면허로 물품 수입을 공모하고 이게 이제 관세 포탈죄가 되는지가 문제가 되는 사안이에요. 근데 보니까 보세 창고에다 넣어놨죠? 보세가 뭐예요? 세금이 보호되는 구역이에요. 세금이 보호되는 구역. 아직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따라서 실행착수가 아니라 뭡니까? 예비 단계가 된다지. 예비. 예비에 불과하다. 이렇게 됩니다. 다만 이제 보세 창고를 떠나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그때 이제 신고를 하거든요. 요 신고할 때. 요때 이제 허위로 신고하게 되면 요때가 이제 실행착수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예, 보세 창고니까 아직은 실행착수가 없다는 키워드가 보세 창고예요. 세금이 보호되고 있다. 세금 안 내도 된다. 아직은 그 말이에요. 이게. 그죠? 여기 답이 써 있네. 그죠? 예. 보면 지문에 답이 다 있어요. 그걸 찾아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키워드로. 자, 49번입니다. 자, 초인종 눌러보는 거는 실행착수가 이제 부정됐죠. 문을 열 때 착수가 인정됩니다. 자, 2번 질문. 자, 필름 제조 단계에서는 실행착수 부정되죠. 착착 인쇄가 들어가야 됩니다. 틀렸고요. 자, 껴 안으려고 하다가 실패했죠. 그럼 뭐가 돼요? 실행착수는 있습니다. 껴 안으려고 하는 게 착수고 확 껴 안으면 이제 기소가 되는 거지. 그래서 껴 안으려다가 실패했으면 뭐가 됩니까? 기습추행, 강제추행, 미수가 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착수가 있어야 미수가 되는 거니까 틀렸습니다. 자, 50번입니다. 자, 비용 확정 절차를 하지 않고 소송 비용 편취할 의사했던 거 이거 뭐예요? 위험성이 없으므로 불가벌적 불능범이다 해야 되죠? 틀렸습니다. 이게 간단하다 보고 넘어가는 것인데 쉬워서 넘어가는 거예요. 자, 51번. 자, 1번. 자, 이제 27조 불능미수 조문이 나왔는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라고 해야 되죠. 주체라는 말이 들어가면 틀린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결과 발생이 이제 불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험성이 있어야겠죠. 이럴 때 불능미수로 처벌이 되는 거예요. 다만 불능미수는 임의적 감면이니까 하여한다가 아니라 감경 또는 면제 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하여한다 틀렸네. 자, 52번입니다. 자, 3번 지문. 금품실 목적으로 담을 넘어 물색을 했네. 자, 별말 없으면 주관이죠. 주관에 물색할 때 착수가 있으니까 착수가 있다 해야지. 네, 틀렸습니다. 자, 53번입니다. 자, 1번. 자, 투자금을 받아서 거짓말하고 자기 통장을 확인하기로 가다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서 그만뒀죠. 자, 겁이 나서 두려워서 그만둔 거는 타율적 동기이기 때문에 중지미수가 아니라 뭐가 돼요? 장애미수가 성립을 하죠. 자, 2번. 자, 중간간 불능미수 사건 나왔어요. 자, 심신상실 한 거 불가능에 있다고 중간간 대상이 된다고 인식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죠. 그죠? 그죠? 그러면 이제 뭐가 돼요?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가 되기 때문에 장애미수가 아니라 뭐가 돼요? 네, 불능미수가 됩니다. 네, 그렇죠? 자, 이건 이제 우리가 했었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됩니다. 자, 이 사람의 인식과 실제가 있을 때 중간간 기체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아니면 무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기면은 뭐예요? 이건 광의의 사실에 차고 과실범. 근데 과실 강제추행죄는 규정이 없으니까 여전히 무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간 기체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경우가 반전된 사실의 착오로 이게 불능미수예요. 불능미수가 되고 중간간 기체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되는 경우는 중간간 기수가 되잖아요. 이렇게 세 번째 사례죠. 이거 동그라미 세모, 그죠? 이렇게 동그라미 세모니까 반전된 사실의 착오로서 불능미수가 된다. 입니다. 자, 이미 틀렸고요. 자, 다음에 이제 요거 3번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 강도미수, 강간미수, 치상기수 이렇게 됐던 사례잖아요.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강도가 2번 나온다는 게 포인트라고 그랬죠. 네, 2번 나와야 이제 행위를 하나로 연결하면서 이렇게 행위가 연결된단 말이에요. 연결되면서 상상적 경합범위 되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제 책은 어떻게 나오고 있다고 그랬어요? 앞에 강도를 빼면 오답이에요. 꼭 2번 나와야 됩니다. 그 얘를 강간치상죄로 바꿔도 오답이에요. 2번 나와야 된단 말이니까 강도가 2번 나와야 돼. 강도가 2번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상상적 경합범을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고쳐도 오답이죠. 상경이에요. 강도가 2번 나와서 행위가 연결된다는 걸 보여주니까 행위를 하나로 본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세 가지가 포인트예요. 자, 다음에 자, 법원을 개모했는데 주소가 이제 허위로 기재가 됐습니다. 상관없죠? 주소가 허위든 뭐든 상관없어. 왜냐하면 소를 제기할 때 착수가 인정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자, 54번입니다. 자, 1번. 자, 불능미수 판단 기준에 대해서 이제 우리 판례가 뭐예요? 추상적 위험설이죠. 자, 우리 판례는 추상적 위험설. 그래서 자, 인식하는 사정이 있고 그에 따른 위험성을 판단할 때 추상적 위험설이니까 행위자 인식을 기초로 일반인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식 사정에 대해서 일반인의 인식이 들어가면 틀린 말, 그리고 일반인 대신 행위자가 판단한다 하면 틀린 말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추상적 위험설의 판례 원칙적 입장이긴 한데 구객관설에 따른 판례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추상적 위험설을 인정하는 거에 대해서 판례가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해서 틀린 말 되는 겁니다. 이 주의할 점이 하나, 둘, 세 개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불미수 위험성 판단에서 행위자의 인식사정을 놓고 맞지? 여기 틀렸지? 일반인의 인식은 뺀다 그랬잖아요. 틀렸습니다. 네, 틀렸고. 자, 그 다음. 자, 가능성이라는 건 이제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험성과 동일한 의미로 쓰인다고 그랬죠? 판례에 따르면. 이렇게. 위험성 판단은 일반인의 판단으로 판단하게 된다. 다 맞죠? 요게 틀렸습니다. 요게 틀렸어요. 요게 틀렸습니다. 됐죠? 자, 다음에 이제 판례가 그 사자명의 죽은 사람 이름으로 하는 죽은 사람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 불문수가 아니라 불가부활적 불능법 무죄로 보고 있죠. 무죄로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 자 3번 불문수에서 이제 수단, 대상, 주체는 안 된다고 그랬죠. 주체는 안 되고 수단, 대상, 착오에 있어서 불가능하다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시적 불가능을 말한다는 거죠. 원시적 불가능을 말하는 겁니다. 처음엔 가능했는데 나중에 후발적 불가능이 되는 경우는 장애미수가 되거나 중지미수가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원시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맞는 거예요. 원시적 불가능. 맞습니다. 자, 초불의 부자단인물 이건 불론미수죠. 불론법 아닙니다. 불론미수. 그래서 불론미수가 되는 이제 판례가 뭐가 있었어요? 중간간 범위 독탄 주부약을 매긴다. 도문자 있었죠 여기. 이 중에서 이제 독이요 독극물, 농약, 쥐약, 초불의 부자단인물 다 독약들이기 때문에 불론미수가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탄자불량, 주머니가 비어있던 경우 브레이크호스액 사건, 약품 배합미수 이게 불론미수란 말이에요. 됐죠? 자, 이제 공범 들어가겠습니다. 자, 55번에 2번. 자, 이건 쉬운 거네. 자, 습벽이 있는 사람이 도박을 했고요. 도박을 방조도 했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도박죄와 상습 도박죄와 삼습 도박 방조죄가 성립을 할 텐데, 제가 두 개가 될 텐데, 판례 제소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실적 경합이 아니고 뭐만 된다고? 상습 도박죄 하나로만 처벌하면 된다. 얘는 그냥 흡수를 시키면 된다. 이렇게 말했죠. 상습 도박죄 일죄로 처리했습니다. 자, 56번입니다. 자, 4번 질문. 여기 그냥 기본과정 때 누구나 다 배우는 것들이에요. 쉬우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질문. 자,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 업무 수행을 위해서 관계업 문제를 채용하게 되면 이거 처벌해요. 그죠? 그러면 채용이라는 게 뭐예요? 채용이라는 게 필요적 공범이죠. 필요적 공범. 그래서 갑이 을을 채용하잖아요. 그럼 채용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채용되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반드시 둘이 있어야 손바닥 소리 난단 말이에요. 필요적 공범. 행위를 같이 하되 책임이나 처벌은 따로 간다. 필요적 공범 중에서 대항범. 그죠? 자, 따라서 이제 필요적 공범 내부자에 대해서는 총칙을 적용할 수가 없죠. 총칙을 적용할 수가 없답니다. 틀린 거지 뭐. 자, 57번입니다. 자, 3번 질문. 자, 34조가 뭡니까? 간접정범이죠. 자, 간접정범이라는 거는 처벌되지 않는 자를 이용하는 걸 말해요. 자, 따라서 목적범, 신분범의 경우 목적이 없거나 신분이 없으면 뭐가 됩니까?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죠. 그래서 이런 자를 이용하는 경우도 간접정범에 포함된다. 맞습니다. 자, 4번 질문. 자, 공무원 아닌 자가 자, 색깔을 좀 바꿔서 이렇게. 자, 공무원 아닌 자 갑이 작성 권한 있는 공무원 A의 직무를 보좌하고 있는 공무원 을과 공모를 하여 문서 초안을 모른 결제 절차를 거쳐서 허위 작성하게 하였다. 자, 이럴 때 을은 뭐가 돼요? 허위 공문서 작성죄 간접 정범. 공무원 신분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갑은 뭐가 돼요? 허위 작성, 허위 공문서 작성죄 간접 전범에 관한 공범으로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해야 되겠죠. 자, 공범 중에서 이제 뭐가 될까요? 자, 공모했다 그랬으니까 정확히 말하면 공동 정범이에요. 이걸 광의의 공범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틀렸습니다. 자, 58번입니다.
지금 방금 보고 또 나오네. 그죠? 자, 비공무원 갑이 예비군 동대 방위병 보조공무원 을에게 이제 결제 절차를 거쳐서 참가 확인 여부를 찍겠단 말이에요. 자, 을은 뭐가 돼요? 허위작성죄 간접정범. 갑에게는 뭐가 됩니까? 허위작성 간접정범에 대한 공범이 성립한다 해야죠. 방금 봤던 질문 그겁니다. 자, 그 다음. 자, 4번. 범죄 본질에 관한 범죄 공동설에 따르면 고의과실 공동주범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 범죄 공동설이라는 게 뭐냐면 이 범죄 주관적 요건하고 객관적 요건이 완벽하게 일치할 때 범죄라는 죄명이 완벽히 일치할 때만 공동전범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범죄가 일치해야만. 근데 하나는 고의범이고 하나는 과실범이니까 범죄 죄명이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럼 공동전범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말 속에 답이 있어요. 범죄가 똑같아야 공동전범 된다는 거구나. 근데 범죄가 다르니까 공동전범이 나올 수가 없겠네. 항상 학설 이름에 답이 다 써 있어요. 그죠? 범죄가 같아야 공동전범 될 수 있다는 견해였습니다. 자, 다음 59번. 자, 1번. 자, 상명하복 관계가 이제 두목과 부하 관계죠. 자, 이런 경우에도 이제 공모하면 공동주범 되지 왜 안 돼? 됩니다. 자, 2번.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람도 공모가 있으면 실행하지 않아도 뭐가 된다고요? 공모, 공동전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모 인정되니까 뭐 이런 말이 다 있어.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했는데 공모관계 부정된대. 틀렸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몰랐다가 무슨 말이에요? 대략적으로 알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몰랐다, 명시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제 뭐가 됩니까? 묵시적 공모로 인정되잖아요. 묵시적 공모로 공모가 인정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틀렸고요. 자, 3번. 자, 처가 구속된 남편을 대행하여 지시를 받아 운영하면서 조세 포탈하다 협의를 하였습니다. 자, 을 혼자 경영했다 하더라도 이전에 갑의 영향력, 이전에 공모자의 영향력이 제거되지 않았대. 영향력 제거가 안 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혼자 경영하고 갑이 탈퇴했다 하더라도 이탈한 게 아니라고 보죠. 이탈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전체 범행에 관한 공동점원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맞죠? 여기가 포인트예요. 여기가 영향력이 제거되지 않았다. 이제 거기가 포인트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4번은 저택 PC 사건이네. 저택 PC. 그죠? 저택 PC. 저택 PC가 뭐예요? 공모 후 실행 착수 전에 현장 이탈한 경우. 이탈한 사람은 공모에서 빠졌기 때문에 공동 전범 책임을 질 수 없다. 이거죠. 자, 이제 여기 공모가 있었는데 여기 써있네. 실행 착수 전에 현장을 도주해서 이탈해 버렸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공동 전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죠? 자, 이런 판례가 저택 PC 4개 있잖아요. 저수지 사건, 택시 강도 사건, PC방 절도 사건, P가 피역 절도 사건, C는 실화손 위파 사건이 4개가 있습니다. 자, 60번입니다. 2번. 이제 여기 쭉 보면은 이제 자, 그들의 행위가 있고 이제 사망 결과 나왔는데 누구로 행위로 인한 것인지 인과관계 판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이제 19조가 적용되니까 미수가 되어야 하죠. 그래서 이제 갑과 을은 살인죄 미수가 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독립행위 경합이라면 그죠? 자, 근데 이제 이 경우에 키워드가 뭐예요? 이거죠. 공모. 자, 둘이서 공모한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다 필요 없죠. 전원 다 공동책임 기수가 되는 거예요. 공모. 이 말 때문에. 근데 최근에 이제 공모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 잘 풀어요. 잘 풀기 때문에 이제 의사 연락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표현해 주기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갑이 을에 의사 연락을 넣고 와서 같이 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공동 전범 되기 때문에 전원 다 그냥 기수가 되는 거예요. 뭐 인과관계 판명이 됐건 말았건 다 기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는 질문이죠. 자, 4번.
자, 승계적 공동전범 도중에 가담한 사람은 알았다 하더라도 전체가 아니라 뭐예요? 가담 이후. 가담은 이후에 관해서만 책임을 지는 거죠. 틀렸습니다. 자, 61번. 자, 1번 지문. 회사 직원이 영업 비밀을 유출하거나 이용할 목적 무단 반출한 때 기소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기소가 돼서 종료가 됐거든요. 종료가 된 후에 가담한 사람은 공범이 될 수가 없죠. 사후방지 형태에 가담하면 다 종료되고 가담한 사람은 작물, 범인, 증거 셋 중 하나밖에 안 되고 해당 범죄 공범이 될 수가 없어요. 자, 도중에 가담한 사람, 가담 이후에 범행만 책임지는 거죠. 이전의 범행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 3번은 이제 선박이다 보니까 해경 승진에 해경에 여러 번 나왔던 지문이에요. 그래서 선장 소장이 지시하였다 그래가지고 교사범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는데 교사범 아닙니다. 교사범이 아니고 지금 이 현장 소장 갑이 이제 지시를 하긴 했지만 선장 갑이랑 둘 다 결정권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공모가 있었다 보는 거예요. 지시가 있었더라도 공모가 있었다 봅니다. 그래서 공동 전범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공모가 인정되면 공동 전범이죠. 지시하면 교사범이죠. 지시하면 교사범. 그럼 공동 전범도 되고 교사범, 지시 교사범도 되면 뭐부터 따집니까? 정범 우위성에 따라서, 공범 종속성에 따라서 정범이 되는가를 먼저 검토해서 정범되면 공범은 따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그 죄수관계, 법조 경합에서 특별관계, 보충관계, 흡수관계 중에서 이런 걸 보충관계라고 합니다. 보충관계. 정범이 아닐 때 교사범 되고 교사범이 아닐 때 방조범 되는 거 보충관계예요. 정범 되니까 교사범은 틀렸다고 해야 돼. 예전 그 해경 승진에서 교사범이다 틀린 지문 처리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 드린 거예요. 자, 다음. 자, 한 사람씩 나누어서 강간한 자는 제의를 받았는데 아무런 대답 안 했어요. 하겠다 말겠다 아무런 대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모가 없는 거죠. 공모가 없으니까 공동 전범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해야 됩니다. 대답이 없었다가 포인트예요, 이게. 공모가 없었다 그 말이죠. 자, 62번. 자, 2번. 자, 합동절도는 범행 현장에서 시간, 장소, 협동관계가 필요하다. 이게 뭐예요? 현장성. 그래서 합동범은 공모와 공동 실행 외에 현장성이 필요하죠. 현장성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자, 따라서 이제 이게 현장성인데 공모에 참여했지만 현장에 없는 사람도 공동 전범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합동절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합동절도 그냥 정범. 외부에 있는 사람은 현장에 없고 외부에 있는 사람은 형법 총칙을 적용해서 총칙의 공동 전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성립할 수 있다 해야지. 자, 교사방조원입니다. 63번. 자, 제한 종속식이 뭐예요? 이 공범 종속성설이 이제 4개가 있죠. 그래서 최제극장이 있습니다. 최제극장. 최제극장. 그래서 최소 종속, 제한 종속. 그게 뭐예요? 극단, 확장. 극단이 먼저예요? 확장이 먼저예요? 극단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극장. 영화 보는 극장. 최제극장. 그래서 자, 전범이 뭐가 있으면 된다고요? 구, 위, 책, 척. 1, 2, 3, 4. 그래서 얘는 전범이 하나만 있으면 되죠. 얘는 2개 있어야 되죠. 얘는 3개 있어야 되죠. 얘는 4개 있어야 되죠. 1, 2, 3, 4. 구의 책처, 최제 극장. 자, 따라서 이제 제한 종성식에 따르면 이 정범이 구성 요건에 따라서 위법성 2개가 필요한 거예요. 2개가. 그렇죠? 자, 그럼 제한 종성식에 의할 때 이 을이 이제 승낙을 받고 들어갔으면 양해가 됩니다. 양해가 돼서 구성 요건의 해당성이 조각이 되니까 구, 위 2개가 있어야 되는데 1, 2, 3, 4 2개가 있어야 되는데 1번이 없잖아요. 교사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맞죠? 맞는지. 됐죠? 자, 다음에 습벽 있는 사람이 없는 자를 방조하면 상습도 방조 성립한다. 맞죠? 습벽 있는 자가 있으니까. 맞고요. 자, 4번. 자, 불륜관계 촬영을 이제 알렸는데 단순 만료했죠? 자, 단순 만료하는데 그쳤고, 자, 교사의 철회가 되려면 실행 착수 전에 범죄 사를 철회시켜야 돼요. 네, 단순히 만료했을 뿐이지 철회시키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탈한 거로 볼 수 없다.
이탄으로 볼 수 없으니까 교사범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것도 틀립니다. 이따 틀렸네. 64번입니다. 1번. 자, 이게 이제 사기공갈 실행한 사건인데 이게 작년에 2023년도 경관 기출이에요. 그러니까 경관 기출됐던 게 이번에 해경수지 똑같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온 게 또 나오니까 최신 기출이 중요한 거예요. 최근에 나온 거 보고 들어가면 그냥 잘 몰라도 그냥 맞춘단 말이에요. 이렇게 똑같이 나오니까. 자, 사기를 교사했는데 공갈을 실행하였다. 그럼 사기와 공갈은 죄명은 다르잖아요. 다르지만 죄의 질이 똑같아. 죄의 질이. 둘 다 뭡니까? 편취죄죠. 그렇죠? 자, 탈취죄 뭐 있어요? 절강. 편취죄 사공. 배신죄 횡배. 그러니까 둘 다 같은 편취죄란 말이야. 그래서 죄명이 달라도 죄의 질이 똑같다고. 그래서 질적 차이가 본질 요소 있네. 질적인 차이가 본질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죄명이 다르지만 별로 그렇게 중요한 차이가 아니다. 본질적 차이가 아니다. 비슷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사는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이건 이제 작년 경관 기출된 게 또 나왔어요. 자, 이거 또 나올 수 있어. 우리 시험 또 나올 수 있다고. 자, 재수론 들어가겠습니다. 자, 65번. 자, 불가발적 사용으로 오는 것은 그래서 이제 보이스피싱 범인이 이제 기망에서 사기죄가 됐으면 인출에도 횡령죄 따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불가발 사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마를 매입한 다음에 흡연기의 포착을 위하여 이게 뭐예요? 별도의 목적을 위하여 주머니에 넣고 소지하고 있다. 그럼 이제 매입죄, 소지죄, 별도의 죄가 성립합니다. 흡연기의 포착을 위했다는 게 별도의 목적이에요. 그럼 행위를 끊어서 두 개로 본단 말이에요. 실체적 경합법. 자, 그 다음에 영업을 절취하고 부정 사용하였다. 이것도 실체적 경합법. 절취하고 떼어내고 부착했다. 떼어서 부착하는 게 뭐예요? 자동차 등록법 위반죄죠. 실체적 경합법입니다. 자, 66번. 자, 포괄일제 설명 옳은 것은 1번. 이거 되게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권남용 권리사방해죄에서 그 직권남용 권리사방해죄 사람 수가 아니에요. 상대방이 여러 명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단일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면은 사람은 여럿이지만 일이 하나란 말이에요. 일이 하나. 그럼 직권남용죄 일치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판례예요. 그죠? 자, 다음에 왜냐하면 이제 공무집행 방해죄는 사람 수잖아요. 자, 문서 위조죄. 문서 써줄까요? 자, 문서 인정 위조죄, 공무집행 방해죄, 직무유기 교사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보호되는 법익 수로 일의 수로 따지는 게 아니고 사람 수로 따지냐. 사람 수로. 명의자의 수, 공무원의 수, 공무원의 수로 따지죠. 그죠? 네. 근데 직권남용죄는 공무의 수로 따진다고. 공무가 하나면 제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같은 신급에서 최초의 한 선서가 한 번이래. 자, 선서가 한 번이면 여러 번의 허위 증을 해도 포괄 일치가 됩니다. 위증죄는. 선서가 하나면 제가 하나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판결이지. 3번도 제가 체포한 때 찍었던 판례인데 그대로 나왔죠. 우리 시험도 나왔습니다. 자, 같은 날 범행을 여러 번 운전했다. 뭐가 돼요? 실체적 경합법. 원칙은 아니지. 포괄일치지. 이렇게. 그래서 이 무면허 운전은 날짜 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여러 날에 걸쳐서 하면은 제가 여러 개예요. 근데 같은 날 하루에 하면은 여러 번 했어도 포괄일제가 원칙입니다. 이 원칙. 자, 그런데 이제 범위의 단일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승용차 운전하다가 트럭 운전했습니다. 방법이 달라. 그럼 승용차끼리 제가 하나, 트럭끼리 제가 하나, 이 제가 두 개 되면서 뭐가 돼요? 실체적 경합범위 됩니다. 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죠. 같은 날은 포괄일제가 왔지만 범행 방법이나 이런 게 동일하지 않으면 실체적 경합범위 됩니다. 중요한 판례. 자, 4번 질문. 자, 포괄일제 개개범죄가 법 규정 전형을 청해진 경우는 신고법 경중을 비교하면 안 되죠. 비교하면 안 되고 유리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행위 종료 당시에 법을 적용해서 1조 1항이 적용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포괄제는 맞아. 포괄제는 맞는데 하나의 죄로 봐가지고 그 신법, 실행 종료 당시 신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된다고. 1조 1항에 따라서. 신법에 따라서 포괄일죄로 처단한다. 해야 됩니다. 비교한다, 유리하다, 틀렸습니다. 자, 다음 67번. 자, 니은번 보겠습니다. 전 답이 써 있네. 동시 판결할 수가 없었대요. 동시 판결이 안 되는데 그 말이 뭐예요? 하나는 판결 선고 전에 있었고 하나는 판결 선고 후에 있었다는 거죠. 판결 선고 전에 있는 거는 사후적 경합범인데 판결 선고 후에 있는 건 경합범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이 경합범이 아니란 뜻이에요. 동시 판결할 수 없었다. 경합범이 아니다. 자, 경합범이 아니니까 37조, 38조, 39조 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 안 된다고 이거. 셋 다 이 세 개가 경합범 조문이잖아요. 세 개 다 적용 안 돼. 경합범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틀렸죠. 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자, 4번. 직권남용죄는 공무가 하나면 죄가 하나였죠. 근데 고무신 방해죄는 사람수로 따집니다. 경찰이 2명이면 죄가 2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순차로 때렸다는 건 같은 장소라는 뜻이니까 연달아 행위가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가 돼요? 상상적 경합범 됩니다. 순차로 곧이어 차례대로 때린 것은 같은 장소에서 연이어 행위를 하나로 본다는 거잖아요. 죄가 2개, 행위가 하나니까 상상적 경합이죠. 자, 1번. 자, 수법이 인정되는 경우에 동종수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종수법도 포함돼. 맞습니다. 수법은 이 정도 돼. 수법. 이거 정리해서죠. 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일단 먼저 상습성하고 누범을 정리하면 누범은 행위이자 사람의 속성이에요. 누범은 전과가 필요하니까 행위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범죄에 관한 이제 종류가 있고 범행 수법이 있을 때 상습성 인정되려면 범행 종류가 동일해야 돼. 사기 이래야 된다고. 이종 안 됩니다. 근데 누범은 이제 동종도 되고 이종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수법에서는 같은 사기죄라면 수법은 동종 수법이건 이종 수법이건 다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그래서 범죄 종류와 범죄 수법을 구별해야 됩니다. 구별해야 돼요, 구별. 자, 어쩐지 강조한 그대로 나왔죠. 그래서 수법에서는 이종 수법도 된단 말이에요. 상습성 인정할 때. 그죠? 범죄 종류는 똑같아야 되지만 수법은 달라도 됩니다. 자, 68번. 이건 뭐 쉽네요. 경찰 때린 거니까 이제 뭐 2명 때려서 경찰 2명 때렸죠? A하고 B. 그래서 같은 장소니까 상상적 경합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쉬운 질문이었고요. 이건 뭐 5초짜리 5초짜리. 자, 69번입니다. 자, 1번. 자, 허위 작성죄와 동행사죄 얘네 둘은 뭐예요? 실체적 경합범. 얘들하고 수료 부정수사죄 각죄는 뭡니까? 상상적 경합범. 그러면 실경이 2개고 상경이 하나는 뭐가 됩니까? 연결돼서 다 상경으로 보죠. 다 상경을 보기 때문에 가장 중한 죄 하나로 처벌하면 족하다. 맞습니다. 자, 여기 이런 말도 하면 틀린 거죠. 실체적 경합범 가중을 한다. 그럼 틀린 말 되는 겁니다. 상상적 경합 연결되기 때문에 중한 죄 하나로만 처벌하면 돼요. 40조에 따라서. 실체 경합범 가중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말 하면 틀린 겁니다. 자, 다음. 자, 2번. 자, 수개 행위가 구성요건 충족하면 포괄죄가 되긴 하지만 이거 죄명이 아예 다르잖아. 횡령, 배임, 사기 아예 다르니까 이거 뭐가 돼요? 실적 경합이죠. 실체적 경합이라고 해야 된다. 자, 4번. 자, 이게 이제 그 박근혜 사건이죠. 박근혜가 삼성재단에게 최순실을 도와주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제3자 최순실에 관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박근혜의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의 명령 행위로 제가 2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상상적 경합이죠. 맞습니다. 자, 70번. 자, 2번 질문. 한 개가 서로 다른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상상적 경합범이 되고 한 개가 동일한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 행위로 제가 2개면 구성 요건이 뭐 다르던 동일하던 상관없어요. 하여튼 하나 행위로 제가 2개 이상 되면 다 상상적 경합범 됩니다.
성립한다 해야 돼. 자, 3번. 자, 요건 이제 우리가 봤었는데, 자, 타인을 기망하여, 자, 타인을 기망 사기죄가 됐어요. 자, 사기죄가 된 다음에 그걸 보관하다 횡령을 했습니다. 그럼 뭐가 돼요? 불가벌 사후행위죠, 원래. 그죠? A를 기망해 사기를 친 다음에 횡령을 하게 되면 사기 횡령 피해자와 똑같은 A가 되니까 불가벌 사후행위가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죠? 원래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뭐라고 했어요? 회사 대표가 넣으면 다르다고 그랬죠. 자, 회사 대표가 비회사의 대표 갑이 사기를 쳐서 받은 돈은 회사 돈이 된단 말이에요. 회사 돈이 되기 때문에 이걸 횡령하게 되면은 횡령죄 피해자는 A가 아니라 B예요, B. 사기 피해자는 A, 횡령 피해자는 B가 되기 때문에 실체적 경합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벌 사후 행위가 되는 게 아니고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대표가 사기 쳤을 때. 그죠? 자, 꼭 주의해서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다 됐고 이제. 자, 형벌론 들어갑니다. 자, 형벌론 같은 경우는 그 경찰 쪽에서는 이제 그 몰수, 자수, 누범, 뭐 집행유 이런 게 좀 중요한데 좀 너무 좀 짜잘한 것들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질문. 자, 특정되지 않은 것은 몰수도 안 되고 추징도 안 됩니다. 둘 다 안 되죠? 틀렸습니다. 자, 72번. 자, 1번.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음란한 화상 영상을 배포를 하였고 도박 사이트 홍보했던 공소시효 기소가 유죄가 된 경우에 웹사이트 배약 사건이구나. 예, 그렇죠? 예. 자, 이거 한번 정리 좀 해보면 자, 처음에 이제 원시적으로 처음에 이제 물건이었어요. 물건. 그래서 이제 물건인 경우는 형법 총칙의 48조에 따라서 이제 몰수가 되죠. 몰수가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물건이 소비가 돼서 뭐 금전으로 바뀌었어요. 뭐 금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애시당초부터 물건이 금전 바뀐 거기 때문에 역시 형법 47조에 따라 추징도 돼요. 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처음부터 범죄 이익이었어요. 범죄 이익. 이거는 48조 몰수가 안 되죠. 몰수가 안 되니까 그게 소비된 금전 바뀌었더라도 추징도 안 됩니다.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48조에 물건이라고 써 있거든. 이익은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제한상 이익에 대해서도 이제 몰수나 추징이 가능한 경우가 있죠. 이게 뭐가 있습니까? 특별법이 있죠. 범죄 수익 은닉죄로 평가가 되는 경우, 이건 그 이익도 돼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형법에 뭐가 있습니까? 배임수재죄가 있어요. 배임수재죄는 재물이나 이익 둘 다 객차되기 때문에 이거 범죄 이익도 몰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따라서 자, 여기 나와 있는 이게 그 도박 사이트가 웹사이트가 무형적 이익이죠. 무형적 이익이죠. 이익이기 때문에 형법 48조에 따라서 몰수 추징 못해요. 못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그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링크를 걸었던 자, 링크를 거는 게 저작권 침해, 공중소유권 침해 방조가 성립한다 이런 판례였고요. 그다음 이제 디귿번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정리했었던 내용들인데 한번 볼까요? 자, 공선법이 나왔습니다. 자,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나오면은 경합범에 대해서 이제 분리 선고한다 이렇게 봅니다. 해야 된다. 맞죠? 자, 분리 선고해야 되니까 경합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자, 동시적 경합범은 합쳐서 한 번에 선고해야 되잖아요. 판결은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분리 선고한다는 취지가 경합범이더라도 경합범이 아닌 거로 보라 이거예요. 경합범이 아니다 이겁니다. 따라서 37, 38, 39조가 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자, 이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이거 정리해 보면 자, 원래 이제 이 그 37조에 동시적 경합범이 되면은 갑이 A랑 B랑 두 죄를 저질렀을 때 검사가 이제 기소를 하죠. 이제 동시에 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판결문이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흡수, 가중, 병가주의에 따라서 판결문이 하나가 나오게 돼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죄가, 그 중에 이제 A라는 죄가 선거범죄라던가 아니면 이제 성범죄라던가 이럴 때, 자, 선거범죄나 성범죄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그 선거가 무효가 되면서 자격이 박탈되고, 성범죄 1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강사나 교수 자격이 박탈돼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선거범죄나 성범죄가 있을 때는 이렇게 경합범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A에 대해서 따로 판결 내리고 B에 대해 또 판결 내려야 돼요. 이렇게 판결 주문이 두 개가 나옵니다. 두 개가. 이렇게 분리심리 해야 돼요. 분리심리. 그죠? 실적 경합범 관계 있을 때. 분리심리 한다는 말은 경합범이더라도 경합범이 아닌 거로 보라 이거예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37, 38, 39조 경합범 규정이 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볼 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그러나 만일 이 선거범죄나 성범죄와 이 별개 범죄, 일반 범죄가 이제 상상적 경합범일 때에는 하나 행위로 제가 여러 개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럴 때는 그냥 다 합쳐서 그 선거범죄, 성범죄 이제 한 개의 죄로, 한 개 중한 죄로 그냥 처벌하면 돼요. 죄의 형으로 그냥 처벌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실경일 때는 분리선고해야 되고요. 경합범이 아닌 거로 취급하고, 상경일 때는 그냥 선거범죄, 그 중한 범죄 하나형으로 일반 상경처럼 그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게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최근 2년, 3년 동안 출제가 많이 된 것들입니다. 이거 꼭 정리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됐죠? 자, 다음에 이제 리얼번입니다. 자, 리얼번인데, 자, 위험운전 치사상해에 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특가법에 보면은 자동차 등의 전동 킥보드와 같은 이용장치가 포함이 됩니다. 특정 범죄에서는 킥보드가 자동차에 포함이 된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동 킥보드 타다가 이제 그 자동차 신호를 위반하면 처벌한다 이거 처벌합니다. 처벌해요. 자, 근데 그 도로교통법에 보면, 그죠? 이 도로교통법. 네, 도로교통법에서 바뀌었어요.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 이동장치 규정을 신설하면서 자동차가 아니라 이제 자동차가 아니라 자전거로 분류가 됐대요. 자, 이럴 때 1조 2항에 그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로서 무죄가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면소 판결 가능하냐? 안 된다 이거 이렇게 안 됩니다. 자, 요거 이제 보겠습니다. 자, 1조 2항 그 전압 판결 기억나죠? 그래서 국법이 처벌했었는데 신법으로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법이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이 법률의 변경이 있을 때 반성적 고려, 사실관계 고려를 고려하지 말고 원칙적으로 1조 2항에 따라서 신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벌하지 아니한다 그랬으니까 법원에서는 이제 면소 판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이때 법률의 변경이라는 것은 광의의 법률의 변경을 말하기 때문에, 그죠? 광의를 말하기 때문에 명령, 규칙, 조례 뭐 다 됩니다. 명령, 규칙, 고시, 조례 다 포함하는 개념이고, 다만 이제 여기 1조 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게 있죠. 예외적으로 1조 1항이 적용되면서 구법에 따라 처벌을 해야 되는 경우가 두 개가 있습니다. 예외가 두 개가 있어. 그게 뭐냐면 신법의 부칙에서 경과 규정을 둔 경우, 신법 시행 전에는 구법 적용해라 이런 경우. 또 하나, 이 법이 바뀌었는데 이 구법이 한시법이었던 경우, 유효 기간이 스스로 명시된 한시법이었던 경우, 이때는 예외적으로 구법 적용해야 됩니다. 그죠? 자, 이제 또 하나 이제 볼 게 뭐냐면, 이 법률의 변경이라는 게 이 당해 사건 법률이 아니고 다른 법률이 변경됐어요. 다른 법률이 변경돼도 법률의 변경에 포함될 거냐? 나눠서 봐야죠. 자, 이 당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법률의 변경이면 법률의 변경으로 봐요. 근데 당해 사건과 관련이 없는 법률이라면, 관련이 없는 거라면 일종의 법률의 변경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가 뭐가 있었어요? 앞에서
자, 해당 사건에 기소가 된 해당 사건의 법률은 이제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 기소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뀐 법은 뭡니까? 법무사법이 위반됐어요. 법무사법이 변경된 거예요. 그럼 법무사법의 변경은 이 사건 변호사법과 관계없는 법률 변경이기 때문에 1조 2항이 적용되지 않았잖아요.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이 판례. 그죠? 그것도 이제 지금 사건이 또 나온 거예요. 지금 사건은 뭐냐면 이 당해 기소가 된 사건은 이제 특가법 사건이에요. 특가법 사건으로서 개인 이동 킥보드 같은 경우도 자동차에 포함시켜 처벌하겠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법이 뭐가 바뀌었어요? 도로교통법이 바뀌었죠. 도로교통법이 바뀌면서 킥보드는 뭡니까? 자동차등이 아니래. 처벌하지 말래. 근데 이 사건 관계없는 법률 변경이니까 1조 2항에 따라 신법이 적용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처벌했단 말이에요. 이게 아시겠죠? 그게 이거예요. 이거. 자, 당해 사건 공소가 제기된 건 특가법 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됐어요. 여기서 킥보드도 자동차에 포함시켜 처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해당 사건의 법과 완전 관련 없는 도로교통법에서 자동차 아니라고 그랬다 해서 이 사건에서 면소판을 해야 되겠냐 이거지. 1조 2항 적용해야 되겠냐 이거지. 아니라고. 관련 없는 법률 변경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그 관련 없는 법률의 변경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당해 사건 변호사법인데 관련 없는 법무사법이 개정된 경우라든가, 당해 사건은 특가법인데 관련 없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든가, 이럴 때는 1조 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1조 2항이 적용되지 않는 거 빨간색 잘 기억해야 됩니다. 신법의 부칙 경과 규정, 구법의 한시법, 그리고 관련 없는 법으로서 법무사법과 도로교통법, 킥보드 사건, 이 4개 꼭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쪽은 이게 작년에 나온 전업합의체 판결인데 작년에도 많이 나왔고 올해도 많이 나올 거고 내년까지도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잘 정리하시고요. 이쪽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네. 이게 어디 거야? 검찰 9급 기출이었네요. 자, 73번입니다. 자, 1번. 48조 범인 소유물을 몰수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필요적 공범 관계도 포함이 됩니다.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벌금 집행유예 인정되고요. 벌금 선고도 인정됩니다. 인정되죠? 인정돼요. 다만 집행유예 벌금형은 이제 500만 원 이하일 때만 되죠.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일 때만 됩니다. 집행유예가 됩니다. 선고에는 뭐 액수 제한 없어요. 그냥 벌금형이면 다 되는 거예요. 자, 4번. 자, 수뢰자가 뇌물 받은 수표를 예금한 거 소비했다고 보죠? 소비했다고 보니까 수뢰자가 소비했단 말이야. 수뢰자가 소비했으니까 증례자가 아니고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해 줘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나중에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반환해 줬거든요. 이거는 뇌물이 아니니까 계산할 때 빼주면 돼요. 뇌물은 이 수표가 뇌물이거든. 그래서 뇌물을 수뢰자가 소비 없앴으니 수뢰자로부터 추징한다. 그렇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74번은 자수네요. 자, 반의사 불벌죄를 저지른 자가 자복했을 경우와 이게 들었어요. 이게 달리 이게 들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 자복했을 때하고 자수했을 때하고 둘 다 필요적 안면이에요. 그러니까 달리가 들어 달리. 좀 치사하게 문제냈죠. 중간을 틀게 했으니까 이게 여기가 들었어요. 여기가 똑같아. 자복, 자수 똑같이 임의적 안면이 돼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2번. 형의 감경사유 자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거 맞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거 자수는 임의적 감면이거든요. 근데 면제를 안 해주고 감경만 주로 하기 때문에 자수 감경 이 표현은 맞는 지문이에요. 이거 틀렸다면 안 됩니다. 감경 자수, 자수 감경 맞는 표현. 자, 근데 법적으로 요건을 완전히 갖춘 것까지 어떻게 다 인식을 해? 일반인들이 잘 모르지. 여기까지 인식할 필요가 있다. 거기가 틀린 거예요. 자, 3번. 자수라는 것은 범행 발각 전이건 후건 상관없어요. 포함된다. 맞습니다. 자, 근데 자수가 인정되었어요. 자수가 인정됐으면 이제 사후에 번복하거나 그렇게 해도 한 번 자수는 영원한 자수죠. 자수회로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75번입니다. 자, 1번. 반의사 불벌죄에서 자복한 경우 방금 봤죠? 임의적 감면이니까 이제 감경 면제 할 수 있다가 되어야 됩니다. X.
76번. 자, 요게 이제 집행유예 사유가 나오네. 이제 3년 이하 징역 금고 맞고요. 1년, 5년 기간에 유예할 수 있다 맞고, 요건 안 해요, 요거.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관해서도 집행유예할 수 있다고 그랬죠? 할 수 있다 했잖아. 그죠? 예, 틀렸습니다. 자, 2번. 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 관계에서 두 개의 범죄에 관한 하나 판결로 두 개의 재형을 선고할 때 집행유예가 해당된다. 그래서 이제 형벌이 두 개입니다. 자, 형벌이 두 개예요. 형벌이 두 개가 쪼개져 있으면 하나는 실형을 선고하고 다른 하나는 집행유예하고 형벌 두 개니까 얼마든지 가능하죠. 허용된다 해야 됩니다. 자, 이거 선고의 요건이에요. 선고의 요건. 근데 선고의 요건인데 이게 여기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이 개정됐거든요. 그 기존에는 이제 뭐였냐면 개전의 정상이란 말이 나왔어요. 개전의 정상.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이 있으면 선고유예할 수 있다가 옛날 구법이었어요. 근데 이게 한 2, 3년 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개전의 정상이 아니고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이 아니고 과거의 죄를 뉘우치는 정상으로 바뀌었어요. 이 부분이 이제 바뀐 부분이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형법 주문 나올 때 아시겠죠? 네. 자, 4번에 자, 사회봉사 수강민은 어디에만 있습니까? 집행유예만 명할 수가 있죠. 선고유예는 이런 제도가 없어요. X. 자, 여기까지 다 나올 수 있는 지문들이에요. 경찰 시험에도. 자, 77번. 자, 선고유예를 할 때, 자, 선고유예할 때 기간에 대한 재량이 없어요. 네, 기간 재량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여기 좀 보세요. 요 보기. 여기 좀 요 보기. 그래서 이제 선고유예, 집행유예. 선고유예는 112. 그래서 요건 1년 이하 징역, 보호관찰 1년, 선고의 기간은 2년, 재량이 없죠? 그 다음에 집행유예 요건은 이제 500만 원 이하 벌금형 주의해야 되고, 여기 두 개가 뭐야? 재량이라죠? 재량. 그래서 집행유예라면 재량이 맞는데, 선고유예라고 했으니까 기간이 보호관찰은 그냥 무조건 1년이에요. 재량이다 틀린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자, 하나의 실형이 아까 봤다시피 형벌이 두 개면은 실형, 집행유예 따로따로 가능했었죠? 아까 했었잖아, 이거. 아까 어디 있었어? 못 찾겠는데? 여기까지 가지는 않았는데. 쌤이 지금 못 찾고 있어요. 형벌이 두 개일 때. 형벌이 두 개일 때. 어쨌든 아까 형벌이 두 개일 때 하나는 실형, 하나는 집행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형벌이 하나라고 하나. 형벌이 하나라고 하나. 하나는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못해요. 할 수 없다. 맞습니다. 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자, 그 다음에 3번 질문. 자, 3번은 이제 실효사유죠. 실효사유. 자, 집행유예 실효사유 나오면 뭡니까? 금고중 실효.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금고중 실효. 그래서 금고 이상의 고의범으로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로서 실형을 선고받으면 효력 상실, 실효, 효력 상실. 줄여 말로 실효 된다. 그죠? 뭐 틀렸어요, 그러면? 과실 틀리지. 맨날 여기 틀리게 하잖아요, 과실. 금고, 고의범만 실효가 됩니다. 틀렸고요. 자, 주형을 선고해야 하지 않으면 부가형도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78번. 또 틀렸네. 효력 상실, 실효, 금고중 실효, 과실 틀렸죠? 잘 나옵니다, 여기. 자, 다음에 실형 선고받고 집행 3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범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할 때 집행유예 기간 내 범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할 때 실효 취소된 경우에 결격 사유가 된다. 맞습니다. 자, 2번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고 있는데 일단 총론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이 A라는 죄를 저질러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예를 들어 뭐 4년을 받았어요. 4년.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이 4년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4년. 자, 그런데 얘가 이제 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B라는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결격 사유가
집행유예 기간 플러스 3년이거든요. 이렇게 써야겠네. 이거 맞게 4년. 괜히 더 어려워지니까 여기 나온 것만. 자, 집행유예 4년 개입니다. 비란죄를 저질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비란죄를 저질렀는데 이 사람이 이제 비란죄에 대해서 여기서 형벌을 선고할 때가 있고 이걸 여기서 선고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집행유예라는 건 뭡니까? 자, 집행유예라는 거는 선고 당시에는 이제 전과가 있던 사람이었죠. 전과자. 근데 집행유예 기간이 다 취소, 실효됨이 없이 무사히 경과하면 경과가 된 다음부터는 전과가 이제 말소가 돼서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이건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죄를 형벌을 선고한 사실, 범죄 경력은 살아 있지만 기간이 경과되면 이제 선고의 효력으로서 전과는 말소되어 없어진다. 이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B라는 죄에 대해서 이제 형을 선고할 때 이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 선고하게 되면은 이게 결격사유거든요. A죄가 결격사유가 되니까 집행유예를 못 하게 돼요. 근데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 후에 형을 선고할 때에는 선고 당시에 이미 그 전에 저질러진 A죄의 전과가 말소된 상태란 말이에요. 말소된 상태니까 결격 사유가 없어졌어요.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이게. 그죠? 그동안 그 판례가 요것만 출제가 계속되어 오다가 요번에 요게 출제가 된 거예요. 요게.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범했거든요. 근데 형을 선고할 때가 중요한데 형을 선고할 때 집행유예가 다 경과됐으면 전과 말소됐으면 결격사유가 없어지거든요. 근데 실효 취소가 됨으로써 이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예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전에 전과는 살아있는 자가 되고 따라서 결격사유가 됩니다. 집행유예를 받을 자격이 결여되어 있다. 너는 집행유예할 자격이 없어. 그래서 전과 살아있으니까 이 죄에 대한 집행유예를 못하게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언제? 기간이 경과된 후에 선고할 때만 집행유예가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취소, 실효돼서 없어지거나 기간 중에 선고할 때는 집행유예가 안 됩니다. 결격사유가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3번. 자, 3번 같은 경우는 선고유예할 때 이거는 좀 생각해도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하여한다가 아니라 이제 할 수 있다거든요. 이건 참고로 보세요. 할 수 있다. 이건 실효사유인데 실효할 수 임의적 실효. 필요적이 아니고 할 수 있다. 4번은 유연성을 선고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선고한답니다. 한다. 그래서 3번하고 4번은 이제 조금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만. 자, 근데 여기 나와 이 두 개는 중요해요. 중요한 두 개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찰 쪽 시험 기준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다음 시간은 형법 강론 들어가겠습니다.